안녕하십니까, 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화요일 오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한 주가 되시고요. 네, 자,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금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현재 123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6월달이 일단 요거 하고요.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다.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자. 주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자, 상승 하락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6월달이 중요한 이유는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경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호흡 오랜만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 열리면 그건 나중에 저녁 시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요즘 핫하죠. 네, 새로운 혁명으로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열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닷컴 버블이 떠올랐습니다. AI가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기사 자체도 다 GPU, 엔비디아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다 어그로 끄는 거다. 그 다음에 AI ETF 투자금 2030년,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남았죠? 350억 달러.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잘 좀 보시고, 이런 기사를 막 쏟아냅니다. 코로나 때 화장지 사재기와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IMF에서 한국 기업 부채 위험도 아시아에서 5번째로 높다. 다른 데 높은데 진짜 많아요. 아직 안 터지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맨 엔비디아, 그죠? 그래서 결국엔 거품을 지금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5월 고용보고서랑 페드 관계자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어제 선물 상황은, 어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살짝 선물은 강보합,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약보합,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요거거든요. 금리.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좀 보시고, 자, 금리를 왜 올릴까요?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물가 얘기 별로 안 하죠. 근데 물가가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제 팩트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 물가 잡으려고 올린 거예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리 올리고 내리고 돈 풀고 돈 걷어들이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향은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자, 금리를 어떻게 한다? 자, 올릴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요. 물가를 보시면, 자, 물가가 작년 초부터 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금리가 올리고 나서.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물가가 잡히는데 지금 멈추는 현상. 5%, 4.9%. 자, 급격히 내려온 건 좋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에 따른 물가가 내리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도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물가가 5% 근처 오니까 이때 1970년대죠. 아서 번즈, 그 다음에 여기가 폴 볼코. 그랬을 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진짜 벌벌 떠는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지금 5% 근처 왔거든요. 자,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거. 설령 이제 그렇게 안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PC. 그는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얘가.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시장은 이제 좋아질 거야, 물가 막 이러면서 지금 덩다리로 막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 막 이슈 만들면서. 그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
물가도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전에는 당연히 내려온 걸로 했지만 요런 현상이 생기면 네, 완전히 악소리 못하고 연준은 완전히 골로 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금리를 올렸더니 중소형주가 폭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이 망하고 있고요. 그죠? 예,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남은 거죠. 대형주 남으면서, 자, 유동성이 어디로 갔다? 대형주로 갔어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로 가면서, 예, 이거는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예, 돈을 일시적으로 옮긴 겁니다. 예, 버블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언론 이런 데 다 합작을 하면서 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 은행주 이런 것들이 왜 하락을 하느냐, 왜 폭락을 하느냐, 예, 대출에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제2금융권에 있던 애들은 이쪽으로 몰리면서 일단 일시적인 피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을 줄이는 관계로 뭐가 된다? 예, 파산 행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보다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지금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아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네, 우리는 네, 대형주 가는 데만 신경 쓰죠. 널뛰기.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이렇게 자, 금리를 왜 올릴까요? 물가 때문에 올린 거예요. 네, 물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 다 봐서 그래서 이게 2000년대죠. 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횡보했죠. 자, 동결하고 그 다음에 내리고 동결하고 내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동결하고 내리고 그걸 반복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네, 이겁니다. 네. 자, 증시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들어온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들어온 구간이 뭐죠? 예, 물가가 이제 잡힌다는 그 신호를 보고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 결국엔 뭐냐면 자, 금리를 동결하고 네, 이때도 그랬죠. 2008년 때도 금리를 동결하고 좀 지나서 내리니까 예,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도 부러지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상황이. 예,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전철을 다 밟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 금리 동결과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려면 네. 이게 이제 대출, 네. 자, 은행 대출에 대한 쪼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을 넘은 상황이에요. 이때가 팬데믹, 이때가 리먼, 이때가 닷컴 버블. 자, 지금 그 위치까지 와 있죠. 네, 엄청나게 대출을 쪼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네, 회사 다 망하라고 지금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쪼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충격이 세게 올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게. 왜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자, QT를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하면서 예, 대출을 쪼이는데 문제는 제2금융권 애들이죠. 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러면 자, 호프라고 그래서 하우징, 부동산이죠. 자, 보시면 네. 여기 뭐냐면 신규 착공입니다. 자, 지금 어느 상황이랑 되게 똑같냐면요. 네, 이때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 뭐죠? 네, 2008년 서프라임 때까지 해서 엄청난 신규 착공이 있었습니다. 네, 버블이죠. 그리고 나서 폭삭했고, 자, 연준이 돈 풀면서 또 버블 만들었고, 지금 폭삭하고 있죠. 예, 더 이상 증가는 없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부동산은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하우징 H.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부동산 마켓 인덱스인데 요게 반등이 왜 나왔냐?
그동안 팬데믹 때 밀어놨던 거, 그죠? 그거 진행을 하면서 생긴 거고요. 그래서 리먼 때 사태 이만큼 내려오는 8까지 내려가는 지금 현재 50인데 일치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부동산은 천천히 아주 완만하게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HO 신규 오더 자 45죠. 네. 지금 제조업은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45인데 닷컴 버블 때는 40. 자, 그다음에 리먼 때는 25. 그다음에 팬데믹 때도 한 25. 그러면 한 이 중간만 내려오더라도 40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상당히 지금 제조업이 안 좋다. 그럼 우리는 언제 투자해요? 이거 돌아설 때 내려오고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투자 시작하면 그때 뭐 반도체, 삼성전자 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반등 나온 거 먹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HO 신구 오더 그 다음에 PIP, Profit, EPS입니다. 자, S&P 500에 대한 그 수익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좀 보시면 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꺾일 겁니다. 지금 2월 달 건데요. 아직 얘는 상당히 늦게 지금 반영을 하는데 반드시 내려올 거고 거기에 반응해서 요거 S&P 500이 지금 반등이 들어온 상태죠. 네.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자, 폭락을 하면 주식도 폭락.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면 내려오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현재 요거 EPS는 네, 계속해서 반영을 할 것이고 내려온다 하고 치면은 어떻게 된다? 네, S&P 500도 내려갈 걸로 주식시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S&P 500 종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림이 안 좋습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500개 시간이 좀 걸려요. 천천히 보려면. 그래서 시간을 잡고 한번 S&P 500개 종목을 돌려보면 하락 종목 수하고 횡보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예, 지금 현재 S&P 500은 잘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피트, 그 다음에 인플로이먼트. 이거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작년 9월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주봉이고요. 지금 살짝 눌리는 형국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엄청나게 낮다는 얘기죠. 예, 이게 200만 건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때죠. 네, 이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만 건에서 자, 얼마? 네, 350만 건. 그 다음에 이때는 리먼 때죠. 리먼 때는 250만 건에서 얼마? 한 700만 건까지 650만 건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부러지는. 근데 현재도 지금 올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지 본격적인 상승은 없다. 수당을 청구하면 그만큼 네, 노동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로이먼트 고용 그러면 우리는 자 이걸 보시죠. 실업률인데 3.4%. 자 어때요? 실업률이 계속해서 저기 안정세를 취하니까 자 금리 인하로 중소형주 빠졌다가 그래서 뭐 괜찮네 경제 그러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S&P 500 이익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반등을 준 거죠. 여기 S&P 500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여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야기하더라. 마찬가지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폭락을 야기하더라. 그래서 지금 물가도 보시면서 자 그러면 지금은 포인트가 뭐다? 물가를 봐야 돼요. 물가. 왜 물가를 보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금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물가를 보자. 물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를 보자. 왜냐? 금리 올리게 되면 더 큰일 나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연준은 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를 잡으려고. 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 미국은 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쏴버리죠. 지금 총기 사고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요. 그냥 총으로 다 해결하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겹친 거기 때문에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시장은 어그로 끌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그로 끌면서. 근데 얘 보세요. 한계가 있죠.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예. 그래서 하락 반등, 이제 마지막 파이널 C가 남았다. 요거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졸트인데요. 자, 고용. 그러면 얘는 고점들을 치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졸트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갑자기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때가 이제 언제냐? 예. 마이너스 쪽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이게 이제 리먼 사태 때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요거 잘 보셔요. 졸트가 이렇게 쭉 있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 때도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지금 고용과 물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언제부터 그러냐? 5월 초부터 바닥 잡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유럽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세력들이 파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뭐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104 지금 뭐죠? 여기 105, 그 다음에 106 쭉 올라가게 되면 이거 심각한 상황이 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달러가 미국이 좋아서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로 자체가 달러 인덱스는 구성이 유로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잘 보셔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위안화, 원화, 엔화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막판 제가 국채 가격 폭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10년물인데요. 만약에 4% 근처 간다. 네,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 연습을 할까 말까. 그래서 지금 RSI도 보면 62죠. 예, 그냥 과매수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채권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자,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잘 보셔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특히 장기물, 30년물을 잘 보시고, 예, 30년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거 4% 넘어가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네, 어마무지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 미국 지금 부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부채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발행을 해서 고금리를 그냥 이거대로 발행을 하면 안 사죠. 누가 삽니까? 근데 고금리로 발행을 하면, 자, 시나리오. 자, 국채 발행. 자, 그러면 고금리가 되겠죠. 왜? 안 사니까. 예. 그러면 큰 손들은 고금리가 됐을 때 당연히 사죠. 아니, 미국 국채 4% 넘어가고 10년물, 30년물. 예? 그러면 큰 손들이 사면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해요? 예, 국채로 이동을 합니다. 국채로 이동하면 증시로 갔던 그 큰 손들의 자금은 빠지겠죠. 당연히 폭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기 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손들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는데 아주 폭등은 안 시키겠지만, 예, 그럼 금리 올리면 가격 폭락에 따른, 예, 은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겹쳐 돌아가니까 긴장하시면서 보시자.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안 열린 관계로 이렇게 오랜만에 호프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됐습니다. 자, 투자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고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숏이든 롱이든 중립이든 상관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제 영상은 무조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정확한 지표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우리가 바닥을 잡아야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잘 보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